링에서 만나서 해결하자. 내 100번째 작품인데 누구 좀 닮은 것 같지 않아? 첫 대사부터 이미 미쳤죠. 상대 얼굴을 본 듯 100번째 작품을 들이밀며 결판을 링 위로 끌어올리는 남자. 안녕하세요. 링크 무비입니다. 이제 조각도시는 단 2화, 11화와 12화를 끝으로 이 세계의 막이 내립니다. 오늘은 예고편만 봐도 숨이 막히던 그 마지막 이야기. 어떻게 퍼즐이 맞춰지고 어떻게 모든 거짓과 조작이 무너지는지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나는 끝났어. 하지만 세상에 다 밝혀질 거야.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살아왔는지. 경매 열흘 전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태중은 어느 순간 깨닫죠. 요한이 만든 조각이라는 시스템은 그냥 개인의 비틀린 범죄가 아니라 상류층의 비밀 거래 구조와 맞물린 하나의 기술이었다는 사실을. 요한의 조각상은 단순한 예술품이 아닙니다. 그 조각이 비싸게 팔리는 순간 누군가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사라졌고 누군가는 이름도 안 남은 채 인생이 잘려나갔죠. 그리고 그 구조 뒤에는 백도경, 청부업자들, 국회의원, 수많은 익명의 의뢰인들이 엮여 있었습니다. 태중은 그걸 정확히 봅니다. 아, 조각이라는 범죄가 저들 세계에서는 그냥 기술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는 결심합니다. 이 기술을 부숴버리는 법을 찾아야겠다고. 예고에서 봤던 장면이죠. 태중은 피 묻은 칼을 든 채 경찰서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도망치던 사람이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간다면 이유는 둘 중 하나뿐이죠. 이제 도망칠 필요가 없거나 이 도망을 끝낼 준비가 됐거나. 태중에겐 둘 다 해당됐습니다. 들어가기 전 태중은 말합니다. 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진범입니다. 이미 태중은 조각 시스템 방에서 요한이 미처 삭제하지 못한 원본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죠. 독경 사건의 원본 화면, 경매장 시스템, 로그, 정리의 흔적, 그리고 요한이 삭제하려다 남겨둔 직전 단계 영상까지.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요한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제가 죽으러 들어가는 길을 택한 거지? 태중이 경찰서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요한에게 처음 겪는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태중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해 불가능함이 요한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합니다. 태중이 정확히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요한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방식으로 움직이죠. 증거를 업되고 새로운 희생양을 만들고 위협을 제거하는 방식. 그리고 그 첫 타깃이 노용식이 됩니다. 노용식 씨, 백성만 의원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뉴스 자막이 뜹니다. 노용식, 백상만 의원 살인 용의자 긴급 체포. 이건 단순한 프레임이 아니라 요한이 노용식을 또 한 번 조각해버린 결과였습니다. 태중은 그 뉴스를 보자마자 요한에게 전화를 걸죠. 원하는 게 뭐야?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요한은 한숨 쉬듯 말합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 요한이 태중에게 원했던 건 뭘까요? 처음부터 요한은 태중을 다른 피해자들과 다르게 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조각을 거부한 사람, 50억을 줄 테니 조각난 인생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겠다는 제안도 태중은 거절했죠. 그래서 요한은 이제 태중에게 그 대가가 뭔지 보여주려 합니다. 태중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조각내며 통증을 주고 무너뜨리려 하죠. 출리야, 늘 하던 대로 해. 요한이 청리에게 내린 짧은 지시. 그 한 줄 안에는 은비에게 닥칠 위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조실의 문을 열고 뛰어 들어온 형사에게 용식 아저씨는 거의 울부짖듯 말합니다. 은비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 다 죽여버릴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형사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요한의 다음 조각 타깃은 노은비였습니다. 요한에게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태중을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약점. 그게 은비였으니까. 그 와중에 판을 완전히 뒤집는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백도경의 생존. 우리가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기어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태중에겐 결정적인 기회가 됩니다. 백도경의 마약 기록, 청부업자 네트워크, 요한과의 상납 구조, 이 모든 게 합쳐지자 경찰은 비로소 조각 시스템이라는 괴물을 정면으로 파헤칠 수 있는 진짜 증거를 손에 넣게 되죠. 결국 백도경은 구속됩니다. 살인, 마약, 폭행, 불법 청부, 수많은 죄목이 그를 덮쳐오죠. 이 순간 태중의 누명은 사실상 80%는 벗겨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을 관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랑 링에서 만나서 해결하자. 이건 내 100번째 작품이야. 좀 누구 닮은 것 같지 않아?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 그의 100번째 작품, 그 조각의 얼굴은 다름 아닌 노은비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너 죽이면 저 여자애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도 요한은 조작을 선택합니다. 상대를 죽이고 증거를 바꾸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방식.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요한은 더 이상 조각가가 아니라 그저 범죄자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편 유모의 선택 역시 마지막 회를 장식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오랫동안 요한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던 그녀는 조용히 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도련님. 직접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어떠실까요? 금세기 최고의 작가 아로리 안요한. 요한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알리는 쪽이 됩니다. 혼자 남겨진 사람. 태중은 요한에게 말하죠. 너랑 나랑 만나서 끝내자. 이번엔 기습도 함정도 없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면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각자가 선택한 삶의 끝으로 걸어갑니다. 그 사이 세상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상류층 조각 범죄 전면 폭로, 익명화된 조작 시스템, 실체 드러나 박태중, 조각 범죄 유일 생존자이자 내부 고발자. 태중은 마침내 누명을 벗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습니다. 결국 요한, 백도경, 청리는 신의 심판을 받습니다. 조각 시스템은 그날 이후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태종, 은비, 노용식 씨는 같이 꽃가게를 오픈하고 즐거운 미래를 설계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각 도시는 누군가의 삶을 잘라내는 방식이 아니라 부서진 사람들의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는 방식으로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첫 화부터 한순간도 지루할 틈 없이 달려온 조각 도시. 액션 장인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지창욱. 첫 악역 도전으로 완전한 변신을 보여준 위아준. 씬마다 공기를 장악해버리는 이광수의 연기까지 연출, 각본, 캐릭터, 연기 모든 게 꽉 찬 작품이었죠. 조각도시 마지막 이야기 예고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